이제 59페이지입니다. 자, 물권 변동에서 먼저 공시원칙과 공신원칙은 이미 다 했었죠. 먼저 공시는 부동산은 등기부로 공시하죠. 동사는 점유이전 인도로 공시합니다. 식물들, 농작물, 미분류과실 이런 것들은 다 명의만부 공시했고, 공신원칙도 이미 5월달에 다 2번씩이나 지금 공부했습니다. 절대적 무효할 때 이미 다 했어요. 부동산은 공시는 없다 그랬죠. 절대적 무효. 동사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있습니다. 이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 없다라고 절대적 무효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59페이지. 제일 밑에 제2절 물권행위 있습니까? 이 그 내용입니다. 자,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나눌 수 있고, 채권행위가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가 물권행위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게 이제 물권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갑부동산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하면 갑과 을은 할 일이 남아있습니까? 할 일을 다 했습니까? 할 일 남아있죠.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을은 돈 줄 의무가 있죠. 여기 뭔가 의무 부담이 남아있네요. 이것을 채권행위 또는 의무 부담행위라고. 이제 을이 돈 주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다 넘겼어요. 그럼 앞으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할 일 없죠. 이것을 처분행위 또는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이 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죠? 그럼 시험 뭐가 나오냐면, 갑이 X를 을과 매매했는데 이 X는 사실 제3자 A소유입니다. 갑은 자기 거 아니죠. 갑은 X부동산에 아무런 권한 없이 법률행위했네요. 이게 타인 권리 매매고, 이걸 일단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갑은 내 거 아니더라도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등기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권한 없이 한 채권행위 유효예요. 그럼 갑은 A에게 돈 주고 사야겠죠. 근데 A가 죽어도 안 판대요. 죽어도 안 팔면 갑은 합법적으로 을에게 등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에라 모르겠다. 갑이 A 등기를 갑이 유죄해서 을에게 등기 넘겨버렸어요. 그럼 이건 아까 처분행위인데, 이건 처분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갑은 A 허락 얻은 적 없죠. 그럼 등기할 권한 없죠. 그래서 A 허락 없으니까 등기할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 이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조해서 무효가 아니에요. 위조해서 무효가 아니라 갑은 을에게 등기할 처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결론. 이제 갑은 X에 관해서 아무 처분권 없어요. 그자간 채권행위 유효입니다, 유효. 그자간 물권행위는 무효다, 무효. 지난주에 이걸 무권리자죠. 이걸 뭐라 그래요? 줄인 무권리자. 없을 무자. 무권리자.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인데 추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추인하면 소급이 있다, 없다? 있다. 지난주에 했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러게 물권행위 밑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시면 이제 60페이지입니다. 이 60페이지부터 민법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민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요하는지 않는 게 있는데, 일단 법조문 박스에 있습니까? 법조문 박스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는 법칙이에요. 다음 245조 1항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까지 해야 되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완성도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 취득한다. 이 법률행위와 이 취득시효가 등기를 요하는 두 가지입니다. 다음 187조는 제목 뒤에 상속, 공영이소, 판결 기타,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이 곧 양도 법률행위죠. 양도 법률행위죠. 그럼 처분할 때 등기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 내고 등기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해요. 근데 처분 양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해야 된답니다. 취득할 때만 등기 없입니다. 박스 밑에 1번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아까 법률행위와 취득시효 두 가지입니다. 그럼 법률행위가 뭐죠? 당사자 의사에 따라 권리가 변하는 거죠. 그럼 물권 중에 소유권이 변하는 법률행위가 매매 교환증이고, 얘들은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물권 중에 소유권 말고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 설정 취득을 갑과 을이 둘이 원해서 하죠. 법률행위. 양도도 둘이 원해서 법률행위. 다 뭐 해야 된다? 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취득이나 양도 다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공을 분할할 때 협의가 법률행위죠? 합의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된다. 다음 공일 분할 소송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협의했다. 조정을 승리했다. 이것도 당사자가 협의했으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이행 판결은 뭘 이행하라는 거죠? 이행 판결. 너희들이 한 그 행동, 너희들이 한 걸 이행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다시 판사가 시킨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 거 그렇게 하라고요. 이게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등기해야 된다. 다음 물권 포기도 내가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공의지분 포기나 합의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되고, 다음 아까 245조 점유취득시 완성 아까 245조 등기하라 그랬죠.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오른쪽 페이지 이제 61페이지 상단에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이것 좀 볼게요. 이거 보죠.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자, 협의가 합의 법률행위죠. 이것도 법률행위 등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토지를 2분의 1씩 공유하는데 공임을 분할하기로 했어요. 그럼 분할은 협의 분할 원칙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이렇게 협의했다. 그럼 당사자가 협의했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 등기까지 해야만 분할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왔어요. 근데 공임을 분할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이렇게 협의했다. 당사자가 협의했죠. 그게 조정이 성립한 건데 당사자가 했으니까 이것도 등기해야 된다. 근데 조정도 안 됩니다. 이제 판사가 재판상 문헌합니다. 판사가 안 되겠네. 그럼 여러 개 쪼개. 이거 판사가 쪼갰죠. 당사자 의사 무관하죠. 이게 우리 시험 범위 유일한 형성 판결이고 이게 187조 판결입니다. 이건 등기는 나중에 돼요. 등기 없이 판결 확정 시 분할됩니다. 이건 187조 등기 없이 언제? 판결 확정 시 분할된다. 등기는 나중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요.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예를 들면 갑부동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돈 줬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등기 안 넘겨요. 그래서 우리 소송하면 갑은 돈 받았으니까 소유권 넘겨라고 이행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승소 판결 받았죠.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나오면 죽어도 뭐 해야 된다? 죽어도 등기해야 돼. 예의가 없다 그래서요. 죽어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을 법률행위라고 읽으셔야 돼요. 형성 판결만 등기 없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는데 먼저 187조. 자, 상속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같은 말이 피상속인 사망이래요. 이때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한다. 공용쟁선 수용 개시일. 판결은 뭐라고요? 형성 판결만. 그래서 판결이 이행 판결, 확정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인데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요.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그래서 이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 말하고 아까 판결 확정 시 분할된다 그랬죠. 경매는 매각되고 완납시입니다. 이렇게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양도할 때 뭐 하라고요? 등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책에서 61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5번 이제 기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양이 많았죠? 아까 신축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다음 법률 규정 약자가 법정이에요. 그래서 전세권 법정이신 법정재산권 취득, 관수상 법정 취득, 법정재산권 취득 다 취득이죠.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 다음 용의물권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건 말소 등기 없이 용의물권 소멸한다.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용의물권 소멸합니다. 저당권에서 피의사본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 나가리가 원인행위가 없어졌다. 그럼 이것도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복귀해요. 좀 이따 무슨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집합건물인데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기할 수 없죠. 이 지분은 등기 없이 넘어갑니다. 다음 이것도 구분 소유권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집합건물입니다. 다음 지역권 이전되면 요역지 무조건 따라가요. 지역권. 등기 없이 지역권 따라간다. 다음 분묘는 애초에 등기할 수 없죠. 그래서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하니까 여기까지 양립하여 우리가
상기법으로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 되죠. 안 지키고 기피해요. 신법을 기피하면 국가한테 어떻게 돼요? 혼나고 혼나공. 어떻게 혼나요? 구분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바라보면 구분소유권, 구속대지입니다. 다시 신법 기피하면 어떻게 돼요? 혼나공. 어떻게 혼난다? 구속대지. 또 노래를 외웠죠?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외웠습니다.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대지 외웠어요. 그 중에 빨강색 기피 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다시 기피 혼나 써놓으세요. 기피 혼나 말소 등기 없이 도면합니다. 효력이 생긴다. 그럼 아까 나가리가 무슨 것 좀 볼게요. 나가리. 자, 나가리는 원인행위가 실효된 겁니다.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기면 을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보세요.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매매계약이죠. 근데 그 매매계약이 실효가 나가리 됐다. 이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하거나 해제 또는 합의해자거나 오늘 1교시 때 공부한 효력 소멸 조건이 성취되면 한 마리 계약이 나가리 깨졌다. 깨지면 이거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갑에게 소유권 복귀합니다. 그럼 이제 소유자는 갑이죠. 근데 등기는 을 앞에 있네요. 그래서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 등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말소 청구하겠죠? 그럼 아까 소유권에 대한 말소 멸치.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이거 작년 열심히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 자 61페이지 봐보세요. 61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1, 2, 3, 4 있나요? 동그라미 4번 4번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써있죠. 그 땡땡하고 뭐라 써있죠. 여기 보세요. 자 등기불구에 저당권 있는데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어요. 채권이 소멸했다. 그럼 이거 말소 등기 없이 무효죠. 말소 안 했습니다. 근데 1번 저당권을 누가 양도받았어요. 일라시라고 1번 저당권을 병이 양도받았다. 그럼 너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0은 0. 절대적 무효. 취득할 수 없다. 그럼 보세요. 자 땡땡하고 4번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럼 무조건 0. 0이죠. 무효? 말소등기 0 무효.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 경로되기 전에 그래도 무효입니다. 그 다음 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자 가로쳐보세요. 가로쳐버려요. 그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가로쳐보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 시험범위 아니면 몰라도 돼요. 그 밑에 근저당권 이전 양도에 부기 등기 경로한 자는 그 저당권 취득할 수 없다. 왜 그래요? 0은 0이니까 결론만 없다 하면 됩니다. 가로친 말 시험범위 아니에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다시 왼쪽 페이지 자 60페이지 오세요. 60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동그라미 A, B, C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잘 비교합니다. 아주 어려운데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그 A, B, C와 위쪽에 동그라미 3번 그 네 개를 꼭 비교해야 됩니다. 이건 어려워도 꼭 비교해야 돼요. 자 7번 보시면 갑소유 토지에 을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을은 내 땅 아니라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법정시상권을 법정은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죠.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 토지가 넘어가요. 토지가 넘어간다. 그럼 지상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건물이 넘어가요. 건물이 넘어간다. 그럼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넘어가요. 이제 건물과 법정이상으로 넘어가죠. 그럼 넘어갈 때 양도 법률행위로 넘어가면 등기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면 등기 없이. 그다음에 건물과 법정기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법정기상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토지가 넘어가죠. 법정기상권은 을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여기가 이제 건물이 넘어가니까 종된 권리도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갑소유 토지의 을 건물이 법정기상권 등기 없이 취득했죠.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소유자는 철거청구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토지를 팔아서 병이 토지를 양도받았다. 이 등기하면 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매매입니까? 경매입니까? 매매. 매매는 시간순, 저당권 안 봐요. 그럼 토지에서 병 등기와 지상권, 뭐가 먼저 성립했어요? 지상권. 그러니까 나중에 취득했죠. 그래서 등기 없이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어디에게 머물러 있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는 자, 을은 현재 건물과 종된 권리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을은 건물과 뭐가 있다? 법정지상권. 근데 우리 병에게 건물을 양도 매매합니다. 특이하게 없으면 종된 권리 양도도 여기 포함시켜줘요. 그래서 병은 건물도 취득하고 법정지상권도 취득합니다. 지금부터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자, 그럼 병, 건물 소유권 물권이죠. 건물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입니까?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된다. 그럼 법정지상권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다음에 뭐라 했죠? 등기 다음에? 등기만 들려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보세요. 아까 처음에 187조.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할 때, 양도할 때 등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된다. 다시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이 결국 양도 매매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병은 법률행위로 취득한 물권. 둘 다 물권 법률행위로 취득하죠. 그러니까 둘 다 등기해야 된다. 다시 우리에게 건물과 법정하고 있는데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것도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저당권자가 건물 경매 청구하면 경락인은 건물과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왜 그래요? 저당권이 미쳤으니까. 이제 찍지 마세요. 건물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입니까?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니까 등기 없이. 그럼 법정지상권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마찬가지 등기 없이. 왜 그래요? 다 소유권, 지상권, 취득원인이 법률 규정이라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럼 등기 없이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당연히.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한다. 단 네 번째는 외우셔야 돼요. 이건 법적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어. 외우셔야 돼요. 자, 건물과 법정에서 오는데 대법원이 이러기만 해요. 대법원이. 잘 들어보 대법원이 뭐라냐면 법정상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종된 권리, 종속된 건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뭐라냐면 그냥 혼자 그래요. 지상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이지만 또 종속된 권리 아니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 건물만 남겨둔 채 유보한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고 거꾸로 지상권만 남겨둔 채 유보한 채 건물 소유권만 양도했다 그래요. 결국 그냥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 논리가 없어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결론 1번은 지상권 머물러 있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등기 없이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2, 3, 4는 지상권이 병한테 넘어가요. 여기는 지상권이 넘어간다. 넘어갈 때 원인이 법률행위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이면 등기 없이 그리고 두 개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에 봤던 질문 똑같이 다시 봐볼게요. 4월달에 똑같이 봤는데 자 여기는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지상권이 넘어가요? 토지가 넘어가서요? 토지. 그러면 뭐가 틀렸죠? 등기해야. 틀렸죠? 아까 여기서 얘기. 토지가 넘어가죠? 그럼 등기 없이 다 대항할 수 있다. 다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 다시 얘기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X 1번, 아까 1번 지금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 이제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근데 양도할 때는 등기한 데서 맞았다. 아까 2번. 다시, 법정지상권자가, 그럼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그 지상건물을 제3이 양도 안 해요. 양도한 경우, 그럼 건물과
법정행환권 양도니까 당연히가 틀렸죠. 당연히가 아니라 등기하여야 취득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2번이다. 그 다음 강제경매로 성립한 관수상 법정행환권. 그럼 성립은 등기 없이. 그걸 법률행위 양도 안 해요. 그럼 법률행위 나온 순간 죽어도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옴다오. 똑같이 다 2번이에요. 그 다음 건물을 위한 법정이 성립할 때는 등기 없이 성립했어요. 근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고 실행 경매가 나왔네요. 경락이는 등기가 틀렸죠. 경매니까. 그래서 당연히와 등기가 서로 바뀌었죠. 여기가 당연히, 여기가 등기하여야. 자, 이건 3번에 해당합니다. 이러기 신호 해마다 시험이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꼭 여기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2페이지 제일 위쪽에 동그라미 11번까지 다 했습니다. 동그라미 11번이 실행되니까 등기 없이 다 했어요. 이렇게. 이제 등기초원권 나옵니까? 지금부터 등기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이 어려운 일은 물건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물건이 되면 등기가 쉬워요. 등기법이. 근데 등기법 어렵죠. 그렇죠? 등기법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등기법 포기하고 합격한 사람 많습니다. 등기법 포기하고 합격한 사람 많아요. 대신 물건 포기하면 안 돼요. 물건이 되면 등기법 공부 안 해도 한 3-4문제 맞추거든요. 대신 지적법은 다 맞춰야 돼요. 지적법 문양 외우면 되잖아요. 여러분 2차 공부해보면 2차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등기법이에요. 공법은 양이 많은 거지 공부했죠? 문제풀을 맞춰요. 근데 등기법은 공부하고 해도 틀려요. 그러니까 등기법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물건이 안 되니까. 물건. 그러니까 결국 민법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법 그냥 먹는 겁니다. 몇 개 외우면 돼 그냥. 자, 그럼 지금부터 등기법 똑같습니다. 자, 그럼 등기초원권은 자 성질이 물청인가 채청인가 보는 건데 법률행위는 등기야 물건 취득하죠. 등기 안 했으니까 청구하는가 이건 채청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갑부동산 일감매매했는데 우리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자 아니죠. 그럼 소유권 이윤청구권이 법률행위로 등기 청구하죠. 아까 뭐다? 등기 안 해서 채청 그랬죠? 이건 채청입니다. 이게 이제 나가리. 아까 했죠, 이렇게 나가리 물청이라고. 각각 우리 매매하고 등기하면 이게 나가리가 됩니다. 무효취소해지 등. 그럼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 자동 돌아와요. 그럼 실체관계에는 갑에게 소유권 있는데 등기는 을에게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가 무효죠. 1차전이니까. 그래서 소유권으로 말소 청구하니까 뭐다? 물권적 종권이고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고 했던 겁니다. 다음 아까 3번 더 해서 다 취득시 완성하면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아직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청구하죠. 그러니까 채청이라고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62페이지 오세요. 지금 거기 양가로 1, 3 다 했어요. 제일 밑에 큰 2번 등기초원권 소멸시 있습니까? 양가로 1번 채권적 초원권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제일 밑에 반가로 1번은 매수인이 밑줄 돼 있나요? 매수인 똥 하나 쳐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2번 있습니까? 자, 보세요. 점유취득 그 다음 시효완성자 동그라미. 왼쪽 페이지 시효완성자 찾았습니까? 왼쪽 제일 위 반가로 2번 제목에서. 그러면 지금 매수인의 동그라미 치고 시효완성자 동그라미 쳤죠? 여러분 생각에 누구를 더 보호하고 싶어요? 둘 중에. 누구를 더 보호하고 싶어요? 저 매수인. 매수인은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오른쪽에 시효완성자는 좀 얄밉죠? 나도 좀 그러고 싶죠? 나도 공짜로 20년 사용하고 소유권 못 거시고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똑같아요. 판사도. 사람이니까. 매수인은 많이 보호해요. 배 안 아프죠, 매수인은. 근데 시효취득자 배 아프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덜 보호. 사람이 똑같아요, 다. 두 개 다릅니다. 매수인은 돈 주고 샀으니까 더욱더 보여주고, 시효취득자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죠. 얄밉잖아요. 좀 덜 보고. 보세요. 자, 갑소유부동산 일가 매매했는데, 우리 등기하지 않고 점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유자 아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초원권 있고, 이건 채청이다. 다시 갑소유부동산 일가 매매했는데, 우리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자 아니죠? 근데 점유는 넘겨받았네요. 그래서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 초원권이고, 여전히 채청입니다.
그럼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저 점유인과 안 있는 겁니다. 윗사례는 매수인은 점유조차 안 하니까 매수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려요.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없애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달리 판단을 했어요. 얘는 등기 안 했지만 매수인으로서 돈 주고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봐서 이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같은 말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돈 주고 등기 안 합니까? 돈 주면 다 등기하죠.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을이란 농부가 옆집 갑이란 농부에게 농지를 돈 주고 사서 그럼 우리 농사는 짓겠죠. 근데 해방 직후에 등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뭔지 몰라서. 그런다 해서 이거 채권이라고 10년 지나서 소멸시효로 다 없애버리면 이 수많은 농부들이 소유권 취득할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채권이더라도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100년 지나도 살아있어요. 100년 지나도. 근데 문제는 우리 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그럼 병이라고 뭐 등기 뭔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병이 농사는 이어받았어요. 그럼 방금 전까지 우리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았는데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키는 바람에 우리 이제 점유를 상실했죠? 병이 점유하니까. 그럼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이때부터 이 청구권이 소멸시효 진행할 것인가? 여전히 진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이때부터 10년 후에 이거 없애버립니다. 없어지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그래서 해방 직후에 등기가 뭔지 몰랐던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때도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병이 을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인은 좀 웬만한 보호를 많이 해주려고 그래요. 많이. 근데 시효치도 달라요.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20년간 시효 완성했죠. 그럼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안 해서 소유권 청구권이 있고 이것도 채청인데 여기도 시효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여기처럼 똑같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여기도 점유하고 있다면 똑같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처분했네요. 그리고 점유를 넘겼죠. 그럼 판사가 너 이제 잘 걸렸다. 너 이제 점유 넘겼지? 상실했지? 그럼 이때부터 너는 이거 소멸시효 진행한다 했어요. 배 아프니까. 덜보. 배 아프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우리도? 배 아프죠? 그러니까 파니까 너 이제 잘 걸렸어. 너 이때부터 이거 10년간 행사해. 안 하면 소멸시효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르죠? 이게 지금 뭐가 다르지 하는 사람 있어 지금? 뭐가 달라요? 여기가 달라요. 여기 뭐가 다르지? 왜 똑같은 걸 또 썼지? 어디가 달라요? 여기가 다르다. 그래서 얘는 돈 주고 샀으니까 웬만하면 보호를 많이 해주고 싶고 이런 공짜로 먹으려니까 이때는 보호 못해 이 말입니다. 아주 혼동됩니다. 대강 이해됐으면 상관없어요 이제. 아직 외울 필요까지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우니까. 이제 63페이지. 이 중간에 네모 3번 등기 유효 요건이 있습니까? 1번 등기 형식 요건이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이 있죠. 기억은 꼭 오늘 외워야 돼요. 기억. 자, 7번 보세요. 등기가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계속 전속할 요건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했다. 같은 말이 불법 말소. 그럼 둘 다 말소가 잘못된 거죠.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다. 유효입니다. 유효. 등기는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유효입니다. 유효. 살아있네. 유효예요. 유효. 유효라고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이 세 번째로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됩니다. 그럼 이거 유효죠. 유효인데 제3자가 보기에 저당권이 없어서 깨끗하게 보여요. 사실 저당권 살아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병이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 을은 시간이 빠르죠. 저당권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니까. 그럼 말소 회복을 해야 주장할 수 있나요? 말소 회복 전이라도 주장할 수 있나요? 유효죠, 유효. 전이라도. 유효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회복 전이라도 병에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은 저당권이 있는 걸 사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병은 값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을은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유효니까. 그럼 을은 이런 선의 피해자가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말소 회복해야겠죠. 그럼 누구에게 말소 회복 청구하죠? 말소 당시 소유자. 다시 누구에게 말소 회복 청구해요?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럼 갑이에요, 병이에요? 말소당 소유자 갑이에요, 병이에요? 갑이죠? 이건 4번이니까. 갑이죠? 그래서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합니다. 근데 갑이 여기까지 민법. 누구한테 한다? 갑. 이제 등기법에서 그럼 을은 말소 회복 청구해야 되죠? 근데 병이 등기상 이의관계이죠, 소유자라. 그럼 병은 여기 승낙은 뭐겠어요? 병이 승낙이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을은 병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해서 혼자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제 등기법이에요. 이제 이거랑 비교할 게 제일 밑에 동그라미 니은인데, 니은이죠? 이제 경매가 나오면 뭐가 다 죽어요? 경매에 나오면 뭐가 죽어요? 저당권 무조건 다 죽는다. 경매에 나오면 말소 기준 권리야 모든 저당권이 다 소멸하죠. 그래서 경매 경자만 나와도 저당권 죽으려고 짐 싸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에 나온 순간 무조건 저당권 지웁니다. 그럼 갑소유 부동산에 다시 저당권 을이 있는데 저당권 을이 세 번째 불법 말소됩니다. 근데 이번에 네 번째로 병이 이제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네요. 경매. 그럼 을은 갑에게 말소회복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습니다. 경매 나왔죠? 그럼 저당권 다 지워, 이거. 이 또 없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매매니까 저당권이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경매는 무조건 저당권 지우고 시작해요. 그럼 말소회복 청구할 게 없죠? 없다. 이렇게 두 개가 다릅니다. 이게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등기 실질 조건이 있는데,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양괄호 2번에 박스에 있습니까? 자,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인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등기가 딱 두 개입니다. 첫째, 중간 승낙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근데 하필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때 이게 무효가 돼요. 다시 그냥 유효인데 뭐가 붙으면 허가구역 나오면 그때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이중보조 등기 무효예요. 그래서 외웁니다. 굴궁시죠? 책에 허중중 무효 외워요. 다시 허중중 무효 외웁니다. 허중중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입니다. 다시 허중중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예요. 허중중 꼭 외우세요. 외워야 오래 살아요. 외워야지. 허중중 외웠죠? 자, 한번 잡으세요. 감남이 14개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세금 적게 내려고 매매를 꾸며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매매는 무효죠. 그럼 여기 음리경위는 유효죠. 그럼 이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원래는 이렇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세금 적게 내려고 어떻게 등기했죠? 매매로 꾸며서 매매로 등기했죠. 이렇게 등기했죠. 그래도 이렇게 하든 결과는 똑같죠. 그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요. 그럼 이게 유효입니까? 무효일까? 허중중 아니죠? 그럼 이거 유효. 이걸 무효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유효로 내버려 두고 을에게는 증여세만 거두면 되잖아요. 굳이 무효로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을에게 오니까. 허중중 아니죠? 두 번째,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수인이 돈 다 줬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교부했어요. 그럼 을은 이거 가지고 을은 등기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기중한 서류를 을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갑, 등기 서류 다시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다시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근데 을이 잃어버려서 갑이 안 줘도 된지 알고 에라 모르겠다. 위조해서 내 앞으로 등기해버렸습니다. 미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다.
갑은 다시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그 말은 어차피 누구에게 등기가 넘어와요? 을에게 등기 넘어오거든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네요. 그럼 이거 허중중 아니죠? 그러니까 유효. 허중중 아니죠? 그러니까 유효. 위조에서 무효란 매매 같은 원인이 없으니까 무효입니다. 처분권이 없으니까 무효예요. 을은 정당하게 샀잖아요. 어차피 갑에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유효예요. 그러죠? 유효. 허중중 아니니까. 허중중 아니니까. 때려 죽을지라도 허중중 아니죠. 유효. 어차피 을에게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중중을 내어야 제가 오래 산다 했어요. 그 다음 이중보조등기 이건 무효. 허중중 무효. 이걸 갑이 신축하고 보조등기 했죠? 그래서 을에게 팔았네요. 그럼 을은 어디다 등기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전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을이 법을 몰라서 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해 버렸습니다. 지금 보존 등기가 현재 2개, 보존 등기가 2개예요. 그럼 이건 무효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이전 등기해야 유효죠. 그러면 1억에 등기하든 1억에 하든 을에게 오는 결과 똑같죠. 실체관계 입학하죠. 그래도 이건 무효예요. 왜 무효? 허중중, 이중 보존 등기. 그럼 이건 등기 후 폐쇄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실체관계 입학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허중중 아니면 다 유효입니다. 이거 허중중이라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상속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부동산인데, 아버지 부동산 있죠? 근데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저 부동산이 자식한테 상속이 됐습니다. 그럼 아들놈 어떻게 해요? 얼른 팔아서 다 술 먹었겠죠? 그럼 어떻게 등기해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하면서 상속세 내야 되고, 병에게 팔면서 을은 또 뭐 내야 돼요? 을은 또 양도세 내야 되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등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학원 다니면서 못된 걸 배워서 학원에서 일에게 시간을 꾸몄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꾸몄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병화가 매매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매매해놓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병과 매매한 걸 시간을 꾸몄어요. 그럼 병은 돈 줄 놈의 아버지는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소유권 넘길 의무를 남겨두고 죽었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넘길 의무를 자식이 이제 상속받은 겁니다. 뭘 상속받아요? 소유권 이전 의무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등기소 가서 어떻게 등기해요? 아버지가 살아서 등기를 썼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등기해 준 겁니다. 이렇게. 아들이 이 등기를 대신해 준 거예요. 이걸 등기를 뭐라 한다?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한 등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등기예요. 상속등기. 이것은 무슨 등기? 상속 이러한 등기. 상속인을 포괄승계이라 포괄승계란 등기랍니다.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썩으려면 여러 개 등기했죠. 결과 똑같죠. 실체관계 표하죠. 그럼 유효. 허중중 아니니까 유효.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 세금 적게 내려고 그래도 유효. 왜 그래요? 실체관계 표하니까. 허중중 아니니까. 그래서 허중중 꼭 외우는 겁니다. 다음 밑에 양괄호 3번 진정명의 회복 이미 다 했습니다. 무효등기 말소 청구와 진정명의는 다 소유권자가 청구 물청이고 방해 제거 청구를 했죠. 아까 멸치전에게. 근데 아까 이렇게 보세요.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무효래 무효. 병한테 넘기면 절대적 무효라 너도 무효. 그럼 갑이 소유자죠. 그럼 이거 말소하고 말소하려면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말소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병에서 바로 갑 앞으로 바로 소유권 등기해버립니다. 그걸 말한다? 진짜 명의자로 회복하는 바로 등기해버리면 아주 간단하죠. 둘 다 방해 제거 청구 물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소 청구 물청. 근데 아까 예외적으로 이것만 채청 그랬죠 아까? 근데 어려운 것도 다시 봐요. 저당권 어리는데 이게 병이 소유권 체계인데 그다음에 이게 변제가 되면 말소해야겠죠. 그럼 병이 현재 물권자라 병이 말소 청구 물청인데 갑은 물권자이지만 을과 근저당 계약 당사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채청 아까 했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말소 청구 물청인데 이거 딱 하나만 채청이라고 방금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 다음 양괄호 4번에서 무효등기 유형이 있는데 무효등기 유형은 사항란만 가능하고 이해관계는 없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습니다. 그럼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죠. 이제 세 번째로 갑이 채무를 다 변제했어요. 그럼 이거 말소등기 없이 무효죠. 신법기 피온나. 말소등기 무효죠? 귀찮아 말소 안 했어요. 귀찮아서. 그래도 무효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3억을 빌려줬네요. 다시 3억을 빌려줬다. 그럼 말소 안 했으니까 다시 3억 빌려줬죠? 이때부터 이 등기를 유효로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무효등기 유형입니다. 갑과 을만 있으니까 가능해요. 근데 이번에는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는데 갑이 다 변제했어요. 말소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이 네 번째로 병이 갑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네 번째로. 근데 다섯 번째로 을이 다섯 번째로 다시 3억 빌렸어요. 그럼 말소 안 했으니까 이때부터 이 등기 유효로 써먹으면 될까요? 이제 안 됩니다. 을은 다섯 번째고 얘가 시간이 빠르죠. 이제 을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을은. 평이 먼저도 막 을이 나중에 받아야겠죠. 을이 시간이 느리니까. 그래서 이해관계 있으면 유용 못합니다. 너희 둘이 있을 때나 유효로 해. 평을 보여야 되니까 이제 을은 밑으로 내려가기 초순위로 유용할 수 없다.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데 표제부 유용 안 됩니다. 표제부 유용 안 돼요. 예를 들면 갑이 건물 신축하고 보존 등기가 있는데 이 건물이 멸실돼서 왼쪽과 똑같이 신축했다. 그러더라도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럼 신축 건물에서 등기부를 새로 개설해야 됩니다. 종전 등기를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건물이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이 시험은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3번 중간 생략 등기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 생략은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첫째,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다시 평행에 전매하고 병도 등기 안 했습니다. 두 번째,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미등기로 다시 평행에 전매했는데 아래 사건은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미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뭐죠? 저 을은 똑같죠? 을은 다 미등기했죠? 병이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 차이입니다. 그럼 이 사례는 을은 매수인으로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채권자죠? 채권자 청구권. 병도 마찬가지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채청이 있습니다. 그럼 을은 등기 청구해서 내 앞으로 등기하겠죠? 그럼 세금 내고 등기하대요. 병에게 등기 넘겨야겠죠? 네, 세금 내기 싫어서 등기 청구하지 않습니다.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럼 병은 직접 청구 못하죠? 을을 대유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을 대유했기 때문에 갑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요? 을에게 넘어요. 그럼 을 세금 내야 되죠. 병도 세금 냅니다. 그래서 1억에도 을 세금 내야 되고 1억에도 을 세금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합법이에요. 둘 다 을 세금 냅니다. 그럼 이 사례 논점은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논점입니다. 어떨 때 할 수 있죠? 저 갑을병 3자간 합의, 갑을병 3자간 전합이 있다면 이렇게 직접 할 수 있어요. 물론 들키면 처벌됩니다. 처벌돼도 이거 단속 규정이에요. 처벌되지만 사법상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례 논점은 3자간 합의가 있을 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가 이 사례 논점이에요. 근데 밑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밑에는 이미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이 사례 논점은 병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논점이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아까 유효죠 유효? 허중 중 허가고용 아니니까 유효. 여기는 갑을병 동의 없어도 유효예요. 갑을병 동의 없어도 유효입니다. 근데 여기는 갑을병 동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 돼 있죠. 근데 갑 동의 없대요. 갑을병. 근데 우리나라는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인데 갑을병 동의 없이 공동신청할 수 있나요? 갑과 병이 손잡고 등기소 갔단 말이거든요. 이상하죠? 그래서 을이 머리를 샀다 해서요. 5억짜리를 을이 4억에 샀거든요. 좀 싸게 샀죠? 돈 바로 4억 통장 샀어요.
그럼 갑이 뭘 줘요? 등기소를 주겠죠. 등기소를 매수인 빈칸 받아가지고 나한테 등기소를 있으니까 병한테 6억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등기소를 있으니까 갑 몰래 내 이름 써야 할 자리에 병 이름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도 몰래 등기가 갑에서 병 앞으로 넘어왔어요. 그래도 어차피 병 앞으로 올 등기죠. 그러니까 유효. 실체강입하니까. 단 저게 허가구역 토지라면 그때는 무효예요. 허가구역이 아니란 유효. 그러니까 여기는 갑을용 동이 필요 없고 여기는 동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를 명확히 비교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 65페이지 위쪽에 65페이지 위쪽에 양괄호 2번 있습니까? 제목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동그라미 제목에. 그러면 1번 사례입니까? 2번 사례입니까? 그래서 양괄호 2번이 여기 2번 사례예요. 양괄호 2번이 뭐다? 이미 이루어진 2번 사례.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밑줄 합의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서 합의 없어도 유효. 단 2번은 허가구역은 무효니까 무효죠. 따라서 최종 매수인 병도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뭘 청구할 수 없다. 무효니까. 허가임을 청구할 수도 없다. 허가구역에도 무효니까.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좀 이따 볼 것이고 이제 양괄호 3번 있습니까? 이게 1번이에요. 양괄호 3번이 1번 사례. 양괄호 3번이 어디다? 1번 사례. 그럼 이 시험 어디서 나와요? 양괄호 2번, 3번. 양괄호 2번 오지선을 못 만들어요. 시험은 여기 양괄호 3번이 여기 1번. 양괄호 3번이 칠판에 1번.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는 오지선을 못 만들어요. 같이 나오거나 이쪽에 나와요. 그럼 여기부터 빨리 봐요. 여기. 우리 책에 양괄호 2번 헛갈리면 안 돼요. 우리 책에 양괄호 2번이 2번 사례. 우리 책에 양괄호 3번이 1번 사례. 그럼 여기부터 봅니다. 자, 보세요. 이제 허가구역 무효 그랬죠. 허가구역 아니면 유효. 그러면 책에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3번. 양괄호 2번에 동그라미 3번. 그게 이제 모두 생략등기입니다. 갑이 혁신도시에 원룸을 신축하고 이 원룸을 을에게 팝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등기해야 되죠?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근데 갑이 세금 안 내려고 어떻게 해버리죠? 다 을 앞으로 다 보존 등기해버립니다. 다 을 앞으로. 그럼 이거 실체강의 포하죠? 유효. 갑 한 명 빼먹었죠? 이걸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 갑 생략했으니까. 근데 머리를 생략했다 해서 모두 생략 등기랍니다. 또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 실체관계 부하하고 허중중 아니니까 유효. 개똥그란 3번입니다. 다음 이제 1번 사례에서 자 우리 책 양괄호 3번 자 갑을병 합의했더라도 여전히 이거 소멸하지 않는다. 다 유효해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났습니다. 여전히 대의할 수 있어요. 요렇게 해야 을도 세금 내거든요. 이렇게 해야 을도 세금 내니까 합의 있었더라도 여전히 유효, 소멸하지 않는다. 여전히 대의할 수 있다. 그래야 을도 세금 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합의했죠. 그래도 이거 유효니까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어요. 합의 후 매매대금 인상하면 을은 인상한 돈 줘야겠죠. 을이 매매대금을 주지 않으면 갑은 등기를 거절해야겠죠. 그래서 을이오든 병이오든 갑은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합의했더라도 돈 안 주면 절대 등기 안 넘기는 거죠. 그래서 합의했더라도 그 다음에 매매대금 인상했죠. 그럼 갑은 매매대금 못 받으면 을이오든 병이오든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첫째 밑줄이 매도인 갑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거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두 번째 밑줄이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채권량도 나옵니까? 자 7번 보세요. 을이 갑에게 갖는 권리가 채권이죠. 을이 갑에게 갖는 권리가 채권 채청이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 채권이거든요.
을이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양도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갑이 들었으니까 그럼 양수인 병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알려줬죠. 그럼 양수인 병이 직접 일에게 등기 청구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병 등기했어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여기 1번 사례예요. 그럼 여러 개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갑을병갑이. 통지만은 안 돼요. 갑합이 없죠. 갑동의가 꼭 있어야 돼요. 통지만 했죠.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갑합이. 병등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갑동의나 승낙이었다면 직접 청구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갑합의가 있어야 돼요. 통지만은 안 된다. 그게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됩니다. 그래서 밑줄이 뭐죠? 최초 양도인 갑이 그 양도에 동의나 승낙 안 했다면 못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0분 휴식하시고 등기 추정력 하겠습니다.